안녕하세요. 커넥팅닷의 장프로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 기간 윈도우 컴퓨터만 사용해 왔는데요. 지금은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북을 쓰게 된 이유가 조금 특별한데요. 기능이나 디자인이 좋아서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 4,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과연 나도 맥북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이폰 초창기 모델 사용자였는데요. 나름 오래 사용을 했지만 적응이 잘 안 되고 제 스타일도 아니어서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안드로이드 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아이폰이 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제 관점에서는 기능이 별로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간단한 기능을 찾는데도 애를 먹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지울 때 안드로이드 폰은 일단 메뉴를 클릭하죠. 그리고는 메뉴에 있는 삭제 버튼을 찾아서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메뉴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삭제 같은 아주 간단한 기능을 찾지 못해 헤매게 됩니다. 기능을 못 찾아서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우연찮게 삭제 버튼을 찾긴 하는데요. 기능을 찾고 나면 약간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시겠지만 메시지를 길게 누르거나 좌우로 스와이핑을 하면 삭제 버튼이 뜨게 됩니다. 아이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직관적이라면서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혀 직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메뉴 기능이 없으니 불편하다 못해 짜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떤 UI가 직관적이냐에 대해서 아이폰 사용자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건데요. 각자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고 직관적인 UI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서로 경험한 것이 다르다 보니 직관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2년 하다가 굳이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나 싶은 짜증스러운 생각에 마음에 다시 안드로이드 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살면서 중간중간 그때 내가 왜 아이폰을 끝까지 쓰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나이를 먹으면서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예전만 하지 못한 게 느껴지고 새로운 디바이스나 트렌디한 툴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이나 회사 생활에서 조금씩 뒤처지는 느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새로운 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나름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결론은 학습 효과의 폐해였습니다. 안 배워도 편한데 굳이 불편하게 왜 배워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똑똑했었던 것 같고, 새로운 툴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기존에 익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기나 툴들이 세상 도처에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지하철 탑승하는 건 기본이고, 핸드폰으로 아파트 도어락을 열기도 하고, 해외 로밍할 땐 통신사에 연락하는 대신에 이심 카드를 써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적인 것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사적인 활용 능력들이 회사 업무와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데 익숙하지 못하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본업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가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할 때는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방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해답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해답에 해당하는 방법만 집중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찾아낸 정답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새로 만들어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푸는 동작의 효율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학습의 단점도 있는데요. 한번 익숙해지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시도를 아예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것들은 아예 배우려 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저처럼 4, 50 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기존과 다르다 싶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나이 어린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은 점점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툴 몇 가지 급히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은 아주 기본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익숙해지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등장하는 무언가와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 아이폰 적응에 실패했던 이유를 두고두고 곱씹어 보게 되는 이유는 나도 그 학습의 패단에 빠졌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으로 충분한데 굳이 왜 아이폰에 적응해야 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가 진짜 도태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때 학습이라는 것은 지식의 습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습득하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 뇌를 리셋시킨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평소 오른손으로 하던 이 닦기를 왼손으로 하는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고요. 맥북을 쓰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아이폰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을 쓰던 사람이 맥북을 쓰면 왼손으로 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해결되던 것이 되지 않아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짜증이라고 생각지 말고 뇌를 리셋하는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 되는 기능이 나올 때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기쁨을 느껴보는 것이죠. 고기 구울 때 불판을 새로 갈면 고기가 금방 안 구워져서 불편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기를 구우려면 새로운 불판이 필요합니다. 맥북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불판 바꾸는 거다. 새로운 툴들에 익숙해지려는 나의 다짐이다라는 생각으로 맥북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